70대 김할머니는 매일 밤 3시에 깨셨다. 정확히 3시 17분. 시계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지만 새벽 5시까지 뒤척이며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했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다음날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한 가지를 바꾼 후 김할머니는 밤새 깊이 잠들기 시작했다. 바꾼 것은 단 하나?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전 세계 연구진들이 최근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면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카페인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그런 조언들 말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바로 공복 시간이다. 놀랍게도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중 30%에서 50%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식사 시간이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먹느냐에는 관심이 있어도 언제까지 먹느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그 증거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3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만 늦어진 게 아니라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무려 2배나 많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답은 우리 몸에 숨겨진 메커니즘에 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장은 즉시 일하기 시작한다. 위산이 분비되고 위벽이 꿈틀거리며 음식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마치 공장이 불가동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수면은 정반대의 과정이다.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는 시간이다. 문제는 위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뇌가 완전한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이 정도 부담쯤은 견뎌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도 점점 길어진다. 20대에는 2시간이면 충분했던 소화가 70대에는 4에 5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위 배출 시간을 측정했는데 젊은 성인보다 평균 40%더 오래 걸렸다. 이는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이 밤새도록 위장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 불안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호르몬의 혼란이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해야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이 정교한 시스템에 교란이 생긴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때 우리 뇌는 아직 활동해야 할 시간이구나라고 착각한다.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되고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자체의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20대 때와 비교하면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절반도 안 된다.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늦은 식사까지 더해지면 숙면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수면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60대 이상 성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저녁 6시 이후 금식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다. 금식 그룹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35% 증가했고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분 단축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체온 조절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잠이 들려면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떨어져야 한다. 낮 동안 높아진 체온이 저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 졸음을 유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마치 컴퓨터가 오버히트를 방지하기 위해 팬을 돌리며 온도를 낮추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대사열로 인해 체온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 곡선이 깨지고 뇌는 아직 잠들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이를 정확히 측정했다. 저녁 늦게 고지방식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온 하강이 평균 90분 지연되었다. 시니어에게 이 90분은 결정적이다.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다. 바로 뇌의 청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것이다. 이를 글림프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치 밤중에 도시의 청소차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청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거되는 것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된다. 즉, 깊은 잠을 잘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장이 계속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뇌의 청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는데 일정 시간 단식을 한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수면 중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속도가 60% 빨랐다. 이 연구 결과는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즉, 시니어들이 공복 시간을 확보하여 깊이 잘수록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현실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놀라운 실증 사례들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펠로알토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12시간 공복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민 300명이 참여했는데 규칙은 간단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는 것. 즉,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다. 전체 수면 시간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22분 단축되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는 40% 감소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 정도였다. 90% 이상의 참가자가 훨씬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답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부수적인 효과들이었다. 낮 시간 졸음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소화불량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30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잠든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저녁 금식 프로그램에서 참가한 어르신 80명 중 78%가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기존에 수면제를 복용하던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공복 시간을 활용해서 수면을 개선할 수 있을까? 우선, 무리한 단식은 절대 금물이다. 시니어는 기초 대사량이 낮고 영양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3시간 앞당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 8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6시로, 7시에 먹었다면 5시로 앞당기는 식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최소 3회, 4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단 구성도 중요하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삶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나물, 채소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체온을 올려서 수면을 방해한다. 많은 시니어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배고픈데 어떻게 잠을 자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우려다. 실제로는 적당한 공복감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된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자. 냉장고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질 무렵 마지막 식사를 하고 새벽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생체 리듬에 맞는 식사 패턴이다. 만약 정말 배가 고프다면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은 괜찮다. 오히려 적당한 수분 섭취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 단,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깰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의 타이밍이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과 합쳐서 먹으면 생체 리듬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패턴을 지속하면 보통 3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개인차다. 당뇨병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시니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식사 시간 변경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최근 영양의학과 수면의학의 교차 연구들은 시간영양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분야의 선구자인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프랭크 셰어 교수는 공복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특히 수면은 이 도구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표된 수면 관련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공복과 수면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에는 50편도 안 되던 것이 2024년에는 200편을 넘어섰다. 이는 학계에서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시니어들의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 낮에 간식을 자주 먹고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며 야식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 결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공복과 수면의 관계를 발견한 시니어들도 많았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식사 패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복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니어층의 수면제 처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공복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수면 개선법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 문화에서는 혼자만 일찍 식사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저녁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9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일주일 동안은 8시 30분에 그 다음 주에는 8시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또한 공복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다른 활동으로 채우는 것도 좋다.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좋은 매트리스를 사는 것들 말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우리 몸 안에 있었다. 공복이라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 말이다. 이 도구는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단지 조금의 인내와 꾸준함만 있으면 된다. 시니어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깊은 잠을 잘수록 면역력이 강화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든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복을 통한 수면 개선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분이 바꾼 것은 정말 간단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그 결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고 낮에 졸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태도였다. 매일 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김할머니의 표현이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볼 수 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배가 고플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면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 공복과 수면의 관계는 그 비밀 중 하나였을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공복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니어들의 수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수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다.